언더월드, 즉 흑사회와 관련된 조직을 언급할 때 떠올리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피아 조직, 20세기 뉴욕을 통치했던 5개의 대가족 흑사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콩의 유명한 트라이어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야쿠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신을 덮은 이레즈미 문신, 손가락 절단, 그리고 납치, 강요, 밀수 등의 잔인한 범죄는 이 조직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중문화 작품에 수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와 같은 비디오 게임에서부터 아웃사이더, 냉혹한 전쟁과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 야쿠자는 얼마나 무서운가요?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정말로 한 손가락을 자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야쿠자는 존재하는가? 사실 야쿠자는 특정 조직이나 갱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흑사회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마피아가 범죄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야쿠자라는 세 글자는 각각 8, 9, 3을 의미하며 일본의 전통 카드 게임인 하나후다에서 기본적인 숫자 조합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 시퀀스는 무용지물 또는 버릴 것을 의미하며 하나후다 게임의 방식에 따르면 3장의 카드로 8 플러스 9 플러스 3을 합쳐 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이지만 게임에서는 패배로 간주됩니다. 8, 9, 3이라는 숫자 배열은 마지막에 3을 받게 되어 소용없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나타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야쿠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쿠자는 4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이어진 에도 시대에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시장 지역에서 보호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범죄 집단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일본의 수권들을 위한 용병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확장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지역에서 암살자로 일하며 유일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후에 일본의 흑사회 조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881년에 야쿠자는 바다에서 활동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돈을 벌기 위한 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야쿠자가 사무라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토쿠가와 시대인 1543년부터 161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에도 시대를 창립하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십만 명의 사무라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라 곳곳을 돌며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군대로 변모했으며 이것이 후에 야쿠자 조직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쿠자가 에도 시대에 카부키모노라고 불리는 그룹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카부키모노를 길거리 사무라이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는 사무라이로 이상한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합니다. 이들은 항상 긴 칼을 지니고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자주 소란을 일으키며 물건을 훔칩니다. 실제로 야쿠자가 위에서 언급한 어떤 그룹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명치시대의 사무라이들이 이전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은 폭력이나 범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박 조직이나 홍등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러한 그룹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야쿠자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시점의 일본 정치 이념은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주 야쿠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대를 암살하거나 무기를 밀수입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야쿠자가 인접 국가와의 전쟁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야쿠자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시기로 그들은 경제와 정치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황금기의 야쿠자는 일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500억에서 1500억 달러를 통제했으며 매년 약 16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야쿠자의 세력은 무리수, 도박, 밀수, 고리 대출, 돈 세탁, 마약 거래, 사기 및 성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렀습니다. 야쿠자의 회원 수는 9만 명에 이르며 수백 개의 작은 갱단으로 나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마구치 구미 갱단입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으로 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사실은 야쿠자가 총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 야쿠자 회원이 한 신문에 공유했듯이
총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일본이 총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덧붙여 일본에서는 군대가 아니라면 야쿠자와 경찰만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법은 야쿠자의 어떤 회원이든지 총과 총알을 소지하다가 체포되면 그로부터 무기 불법 소지로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쿠자는 거의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야쿠자 갱단의 리더는 아버지로 여겨진다. 이 사람은 자식들처럼 다른 멤버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격려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 역시 그들의 아버지에게 절대 충성하고 그의 말을 따른다. 갱단에 가입하려면 특정한 아버지 자식 수용의식을 거쳐야 한다. 가입하려는 회원은 입문의식을 거쳐야 한다. 그들은 검지에서 피를 뽑아 성자들의 사진 위에 떨어뜨리고 그 사진을 그들의 맹세를 읽으며 손바닥 안에서 태워야 한다. 피를 뽑는 의식과 함께 사케도 서약의식에서 사용된다. 사케는 소금과 물고기 비늘과 섞여 아버지 위잔에 가득 차고 새로 가입한 사람은 덜 받는다. 그 다음 그들은 함께 조금씩 마시고 서로의 잔을 바꿔 비운다. 새로운 멤버와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리더를 섬기고 그에게 절대 충성을 다하는 책임이 있다. 일본 사회는 명예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가치는 야쿠자 조직 내에서의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버지가 덮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손가락 끝이나 새끼 손가락을 잘라내는 처벌이 있는데 이 위식을 유비스메라고 부른다. 만약 재범을 할 경우 손가락의 또 다른 부분을 잃게 된다. 야쿠자 멤버 중 많은 사람들이 손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들은 인공 손가락을 착용함으로써 그것을 숨긴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 손가락 제작이라는 직업이 부상하게 되었다. 손가락 절단 외에도 몸의 수많은 문신들도 야쿠자의 특징적인 표식이다. 야쿠자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며 이것은 조직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의 전통이다. 이러한 문신들은 일본에서 이레즈미라고 부르며 큰 그림과 다양한 모티브, 색상을 사용하여 몸의 일부 부위를 덮을 수 있다. 전통적인 문신은 야쿠자 멤버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지만 각자의 힘을 증명할 수 있다. 멤버들은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 문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날 그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어 경찰의 주목을 피한다. 야쿠자의 문신은 주로 힘의 상징인 용이나 의지의 상징인 잉어 또는 강력함과 격렬함을 상징하는 물결 등을 표현한다. 야쿠자와 관련된 활동 중 하나를 꼽자면 소카이야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회사 주식을 사서 공식 주주가 되고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얻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소카이야는 회사와 그 경영진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외도, 탈세, 미흡한 작업 안전 조건, 환경 오염 등의 사항을 조사한 뒤 경영진에게 만나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카이야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되며 단순히 말하면 이것은 부유한 사업가들을 협박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명예를 잃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카이야와 같은 협박은 거의 항상 성공하며 그들의 활동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카이야는 가상의 클럽을 만들고 행사를 주최하여 유명한 사업가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기부하지 않으면 야쿠자와 함께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카이야는 사회적 프로그램도 주최하며 미스 콘테스트나 골프 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1982년에 이르러 일본 경제에서 소카이야가 너무도 활개를 치자 정부는 기업들이 협박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야쿠자의 은밀한 활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동일한 날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갱단들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야쿠자의 위치가 예전만큼이나 강력하지 않지만 도쿄 증권시장의 많은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행위와 공포에도 불구하고 야쿠자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1995년 고베 지진이나 2011년 도호쿠 쓰나미와 같은 참사 때
몇몇 야쿠자 조직은 구호 물품을 보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업을 조용히 하며 자원봉사로 실시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쿠자의 회원수는 예전만큼 많지 않으며 13년 연속으로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경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에는 34,500명으로 60년 전 경찰이 통계를 시작할 때부터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수치가 25,900명으로 감소했다고 조직범죄 대응 국립센터에서 밝혔습니다. 야쿠자의 핵심 구성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약 16,800명뿐이며 나머지는 반정규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법은 야쿠자와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경찰은 지속적으로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야쿠자 멤버들의 범죄 기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일을 벌이기 위한 많은 기회가 없고 대신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게 됩니다. 공공의 시각에서 보면 야쿠자는 예전만큼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전신이 문신으로 뒤덮인 사람들이나 주인 앞에서 실수를 하고 손가락을 잘린 사람들이 아니죠. 현대의 젊은 세대 야쿠자는 그저 일반적인 범죄자에 불과하며 한때 전체 일본을 두렵게 했던 갱스터 보스들도 이제는 그들의 전성기를 회상할 뿐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